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 현재 테슬라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테슬라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야 앞으로의 이 테슬라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에게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테슬라에 대한 실적 판매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해도 이 3분기, 4분기는 테슬라 실적 판매량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도 그렇고 앞으로의 테슬라의 미래가 너무 밝기 때문에 이 조정이 오더라도 어떻게 된다? 우상향하는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분기 예상 판매량을 봤을 때 46만 5천 대로 판매량을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2만 대나 이상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분기 대비 약 22% 성장을 보여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판매량은 중국에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17,300대나 돌파하면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좋은 주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강력한 흐름에서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 많이 있었다. 많이. 그런데 흐름으로 실적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정도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사람들은 더 살 겁니다. 그래서 향후 모멘텀도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지금 중국에서 BYD 차량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나 기아죠, 그런 차량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줄을 서고 있다. 어디서? 테슬라 쪽으로 줄을 서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 국민들도 중국의 제품인 BYD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중국인이 어느 정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판매량에 있어서 줄을 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재고량까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전기차를 뽑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BYD라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차량인 BYD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테슬라를 살까요?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언론 통제로 막아놓은 이런 화제성이 있는 BYD 차량의 악재들이 다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이 트위터 글을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BYD는 폭발 화재가 정말 많이 나는 차량입니다. 올해 들어 40건 이상 폭발 사례가 나와주면서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고 트위터에서 공개된 건데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사례가 나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 아무래도 언론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건수밖에 발견이 안 된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BYD 전기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부분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저희는 다른 국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안다. 뭘 안다? 아, BYD 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차라리 타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판매량이 늘었겠습니까? 물론 보조금 어느 정도 있었고 AI 소프트 이런 것도 있었지만 화재 문제에서도 BYD를 샀던 차량을 보유하던 사람들도 다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계속 판매량이 앞으로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비자들도 불타버리는 차라는 이야기들과 더불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도 BYD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그냥 사지 마셔라 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고만 보고 아, 광고를 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싸다고 다 좋다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중국 전용 차량들이 너무 화재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얘네들도 인정했어요. 이전에 제가 웃으면서 좀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차 사고가 났을 때 얘네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 차 사고를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 사고 시 배터리를 옆으로 튕겨내는 장치를 도입했어요. 정말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폭발이 할 것 같아 했을 때 옆으로 그냥 튕겨내면서 멀리 뻗어나는, 배터리를 멀리 내보내는 이런 기술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기술을 넣는 거예요. 그냥 폭탄을 던지겠다. 그냥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탄을 던져서 옆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폭발할 때 사람이 또 다칠 수 있고, 이 배터리를 수정할 생각을 안 하고 배터리의 폭발을 인정하며 옆으로 튕겨내는 그냥 대포 하나를 쏘는 것 마냥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아니라 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튕겨난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폭발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안전보다 새로운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테슬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만 달린 자동차를 운전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BYD고요. 또 폭발 화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공산당이라 쉬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폭발 화재의 이런 지겨움에 있어서 테슬라를 찾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테슬라는 뭡니까? 스마트카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칩을 내장된 자동차, 그리고 FSD가 있는 자동차, AI가 있는 자동차, 이런 스마트카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선호하는 차량이 전기차와 스마트카로 나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마트적인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테슬라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슬라 판매량이 화재도 많이 나고 이 중국에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너도 나도 이 테슬라 차량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화재가 많이 나고 있고 죽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바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BYD가 화재 이런 거 쉬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돈적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어디로 지금 넘기고 있다? 테슬라 쪽으로 넘기고 있다. 여기서 빨대 꽂고 있죠. 어떻게? 딥시크와 두바오를 사용해서 월 결제 금액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판매량이 증가될 거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판매량만 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의 규제로 그록이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AI 부분에서 딥시크와 두바오를 사용해서 지금 빨대를 꽂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채울 수 있어서 좋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판매량을 늘려서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하셨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록은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월 구독제로 사용하려고 중국에 이런 AI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나 뭐 호주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딥시크가 아니라 그록으로 탑재가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이 나올 거다. 그래서 현지 솔루션 채택과 소비자 맞춤형의 전략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예쁘게 말한 거거든요. 현지 솔루션 채택, 소비자 맞춤형.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고들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 사고가 있었다. 그쵸? 정말 웃긴 얘기죠. 화재가 나고 또 대처를, 또 배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려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화가 나는 것이고 테슬라를 찾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AI를 넣어가지고 월 구독제로 돈을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또 있는데, 이 테슬라가 이번에 특허를 2개를 공개했거든요. 이 특허를 보면 카메라 영상만으로도 3D를 정밀 재구성하는 이런 기술을 특허를 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는 라이더 센서를 조롱하는 특허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라이더 센서를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만으로도 라이더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기능의 기술이 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이 부분에서 이 특허가 된다라고 하면 충돌 위험과 주차의 스트레스 해소와 FSD의 비용이 절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는 앞으로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절감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쏟아지고 있다? FSD에 긍정적인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체험하신 분들이 이틀 동안 6시간을 여행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댓글이 있더라고요.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대요. 이것은 제가 또 찾기가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전에 그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현재 FSD를 너무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체험자들이 테슬라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꼭 사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 차량을 사야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끝내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과 FSD의 인식이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사람들도 다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사례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로보택시를 출시가 되고 실용화가 됐을 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더 판매량이 늘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뭘 하고 있습니까? 대규모 매수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규모 매수하고 있습니까? 1조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누가?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을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내 회사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과 주주들마저도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 주주분들 중에서 저평가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곧 있으면 뭐가 출시되고 있습니까? FSD 14. 이런 부분이 정말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4분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이어질 것이고, 현재는 뭐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 14 버전부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월가의 대표 인물마저도, 골드만삭스마저도 시장에 지금 돌아왔거든요. 이 시장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자금이 더 들어올 거다. 지금 보면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1조 규모를 매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사에서도 시장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블이 아니라 버블의 초입이다. 그러면 초입이다라는 건 뭐예요? 버블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더 할 수 있고 상승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도 마찬가지로 첫인상에 있어서 왜 FSD 이거는 너무 과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상승하고 나서 이슈들이 나오니까 태세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마음을 바꾸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테슬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생각이 바뀌고, 미래에 대한 기업 투자를 테슬라 하나만, 딸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머로이드, 스마트 전기차, FSD, 메가팩, 세미트럭, 그룹 다양한 부분에서 단순히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 미래형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애널리스트들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또한 자기의 주가를 매수한 일론 머스크마저도 이러한 부분에서 미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왔고요. 왜 3분기에서 4분기도 실적이 좋고 판매량이 늘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분석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저는 326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테슬라는 계속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한번 가면은 뭐가 있냐? 테슬라가 언제 상승이 크게 나왔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싹 보면요,
이 두 개의 캔들이 나왔을 때 상승으로 마감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로 보면 이 주봉이거든요. 한 주가 두 번이나 마감했고 이 두 번의 마감을 이탈을 안 하면 연달아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번의 캔들이 마감이 됩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 줍니다. 그쵸?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첫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봉이 연속 상승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변동성 심하죠? 여기만 지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플레이를 누르면 연달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누르면 이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면 연속 지금 두 번의 캔들이 또 마감이 됐죠.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된다?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더라. 그쵸?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때가 바로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상승 캔들 사이에서 여기서만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총 몇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냐? 20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봉 캔들이 나와서 고점부터 매매를 했다라고 해도 무려 90% 상승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봉 캔들이 마감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 했을 때 48%의 상승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리플레이를 끄고 현재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돼 있다. 그래서 양봉을 토대로 지금 연달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전에 말씀을 드린 그러한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프랙탈이 비슷하게 흘러가지고 있고 여기서 횡보가 나오던 말던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나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평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여기 지켜주는 자리가 비슷한데 이평선에서 이번에 매물대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이 자리가 있어요. 이 보라색 선으로 잘 지켜줬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지켜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평선이 보라색을 지켜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라색 선을 지켜줬을 때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자, 여기 좀 돌아가 보면, 자, 여기서도 보라색 선을 지켜줬을 때,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죠? 테슬라가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 있죠. 여기가 이제 좋은 예시죠. 테슬라가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 보라색을 계속 지켜주면서 받아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상승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의 근거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라색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놀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갈지는 이게 상황을 계속 보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올라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 차트적인 분석에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팔란티어도 한번 볼게요. 팔란티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녹색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녹색선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녹색선이 한번 스키즈가 나오긴 했지만 이 선을 항상 지켰을 때는 계속 상승이 바운스 타점을 주면서 계속 튕겨 맞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한 번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긁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수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에 있다.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여기 봤어도 여기서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만 깨지 않으면 계속 우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여기서 잡아드렸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완전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우상향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보시면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평선을 계속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엄청난 폭락과 더불어 기회를 진짜 엄청나게 줬죠. 근데 우리가 이때 너무 공포심에 있어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해 드려가지고 여기서부터 홀딩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익 가져가고 계실 텐데, 여기서 횡보 이후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 다 지금 받아먹으려고 기관이랑 개미 투자자들이 입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래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주고 여기서 횡보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관점들이 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 있는 기업들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매번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많은 종목들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댓글 보니까 좋은 댓글들도 많이 남기고 응원의 댓글들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께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 수익 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트 분석을 매번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추가적으로 할 때 또 방향까지 잘 맞추다 보니까 안 좋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고 이러한 디테일한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영상에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영상을 찍고 녹화하는 과정에서 차트 분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한테 말해줘야겠다 라고 했을 때 한 번씩 드리거든요. 최근에 인텔이 또 들여가지고 또 20% 상승이 나오면서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올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받으시라고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영상 하단 링크에 이렇게 텔레그램을 걸어놨거든요. 요거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다른 것도 분석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지금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계시고 그런 추가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랑 팔란티어랑 테슬라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의 이 관점은 여기 텔레그램에서 김진우의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장 사이클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으며 이 어려운 시장에 저에게 길을 대서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런 기회를 받고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정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